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이런 폐륜적 행위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폐륜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폐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네,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누가 희생자 명단을 넘겼나? 친야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2차 가해다 혹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 수위였다면, 이제는 정부만 알고 있는 이 명단을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예결위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민들레, 더 탐사 이 두 군데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150여 분의 성함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하신 바 알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형태의 피해자 명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고 법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명단을 공개한 게 155명입니다. 지금 현재 희생자는 158명. 그러니까 대략 2주 전쯤에 이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인터넷 매체들이 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누굴까요? 민들레입니까? 더 탐사입니까? 아니면 정의구현 사전일까요?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은 바로 유족들이겠죠. 자, 일반인들은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유족들 가슴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들의 이름을,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알아야지만이 추모가 되고 이름을 모르면 추모가 안 된다는 그 논리는 또한 무슨 회개한 논리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논리들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다 공개해놓고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이 원하면 이름을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행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치졸하고 또 더군다나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명단은 기본적으로 이 서울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지금 재난안전본부라든지 정부 기관만 가지고 있는 명단입니다. 특히 외국인 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민들레나 더 탐사가 2주 전에 입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수를 했다 그러면 이들이 일일이 다 확인했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는 명단을 누구로부터 받았든지 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원치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옹호했던 게 바로 민주당과 저런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뭐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 명단을 입수했는지, 누가 공무원이 이 명단을 유출했는 것인지 저는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준 사람이든 중간에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든 공무원은 한 명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공무원이 보호해야 되고 국가 공무원들이 비밀을 유지해야 될 중요한 명단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의 허락이 없는 한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죠. 여기 화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의 노트 메모가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여기 보면 한 장관의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높다. 불법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유출된 것 자체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한 장관이 어제 얘기했는데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있다. 구자랑 변호사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 짧은 말 안에 수사 실무와 법리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도 이제 명단 유출에 관한 사건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예. 지금 더 탐사에서 명단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을 경우엔 절도가 의심된다.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절도죄로 고소를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 예비적으로 누군가가 유출해서 준 성명 불상자가 포함된 공범 관계로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 이렇게 고소장에 함께 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공적 자료다. 이건 엄격하게 관리된 것이니까 누구든지 알 수 없는 자료인데 외부에서 지금 명단이 돌고 있다. 그래서 불법성이 의심된다. 두 번째로 훔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절도가 의심되지만 두 번째 그게 아닐 때 징검다리로 성명 불상자라는 공무원이 낀 공범 관계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실무상 돌아가는 그 법리와 고발장에 적시하는 내용이 그 목차대로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문장 중에 여러 메시지가 다 있단 말씀이시네요. 법리가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저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더 탐사를 불러가지고 당신들 이 명단 어떻게 입수했느냐. 여기서 만약에 정보 제공자를 불지 않으면 절도죄로 쭉 진행되게 되고 예. 만약에 유출한 사람을 얘기하게 되면 그 공범관계 하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범관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예. 유출 이후에도 문제이지만 유출 과정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큰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뭐 누군가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적 자료다. 오늘 국회 예결에서 배은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오늘 법무부 장관 말고도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나도 동의 없이 전구조 명단 공개해서 억대 벌금 낸 적 있다. 법 위반 사실 알면서 패륜적 행위를 했다. 전체 명단은 정부만 아는데 입수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된다. 서영주 대변인, 어제 민주당도 뭐 안호영 대변인 통해서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일단 그런데 그럼 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보면은 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유족 동의를 예. 받아서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명단과 영정을 좀 해서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자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예. 전제는 유족의 동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더탐사랑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좀 성급했다라는 것들이 내비 기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 좀 성급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근데 또 반면으로 국민의힘을 보면 예. 지금 어떤 명단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 득달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아쉬움이 좀 커요. 좀 이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해서 정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좀 저렇게 좀 열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함이 맞죠. 예. 하지만 저는 또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면 저는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예. 오죽 이 현 정부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추모 공간 자체를 만들어서 좀 제대로 된 추모를 하지 않고 얼버무리듯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단체와 특정 언론에 있어서 공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예.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된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좀 그럼 판단합니다. 서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유출이 된 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제 뭐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언론 취재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취재원 보호 부분들이 예.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탐사가 언론이라고 봤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또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부분들도 종교의 영역에서 이분들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말 추모를 하고 싶다라고 예. 했을 때 이게 과연 법적으로만 처벌하는 알겠습니다.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제가 서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왜 민주당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항상 입장을 밝혀온 게 다들 정당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않는지, 타당하면 타당하다, 아니면 유족 동의 안 받아서 문제가 있다 라든지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입장을 안 밝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유족 공식 설명 동의를 받겠습니까? 받아서 명단 공개를 해야 됨이 기본 입장이다. 예. 그러면 이 입장이 그 말 아닙니까? 유족 동의를 안 받았으면 예. 이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유족 동의를 받은 공개는 맞다. 근데 아직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거예요. 유출 민주당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똑같은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급했다. 왜 입장을 안 밝히냐? 아니 그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입장을? 아, 유족 동의 안 받고 잠시만요. 아니 그건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어떻게 밝히라는 소리? 예. 아니 일단- 공식 성명을 지금까지 처벌해야 한 번도 된다? 안 냈잖아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물어본 겁니다. 너무 앞부분부터 뜨거워져도 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유출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공식 입장은 없으니까 그 부분 다만 민주당도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해서 유족 동의 없이 국회 예결위에서 또 하나 장면이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언제나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한 매체 더 탐사, 민들레 이 두 개의 매체인데 여기를 인권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위 업무 범위는 사실은 그 직접 조사를 할 그 범위에 속하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법률 해석상 아마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해서 고발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좀 전현희 위원장 얘기는 누가 신청하면 뭔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보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대목인데, 뭐 국가인권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든 아니면 국민권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든 지금 유족의 동의 없는 이런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데에는 다 일치하고 있는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극히 제가 보기에는 뭐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여요.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 두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로 보면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하튼 유족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이런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이 그 명단 공개 이후에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만 유족들의 동의가 있는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고 발표를 했지, 실제 어제 공개된 이후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든가 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 지금 성명 같은 건 안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얘기로 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한 것이지 저 명단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저 명단을 뭐 예를 들어서 명단 공개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입장이 없다는 거죠. 그 입장을 저는 민주당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전에 얘기했던 거와 아니면 공개된 이후에 그 공개된 행위에 대한 판단, 그거는 민주당이 당연히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상권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식 입장이라고 준하고 제가 일단 유족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물론 민주당 말에 따르면 이름과 사진이 공개돼야 제대로 된 추모가 이어진다는 유족도 일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이 공개된 이후에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유족들의 반발 위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반대다, 유족 A씨. 다른 유족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족 잃은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희생자 동생인 중학생 딸이 놀림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위원장님 바로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했던 뭐 2차 가해 아니냐, 2차 좌표 축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유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명 공개를 반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까? 요즘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가 원치 않는 나의 공개나 이런 거를 철저히 막고 있고 또 이 형량도 굉장히 셉니다. 그만큼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위원회까지 있어서 나름대로 사법적인 처벌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태는요, 정말 유족들에게는 정말 평생을 가슴 속에 안아야 되는 그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 상처를 얼마나 안다고 이들이 이걸 공개합니까? 더군다나 민들레라고 하는 무슨 시민 언론이나 자칭하는데 여기는요, 오늘 창간했습니다. 오늘 창간하는 인터넷 매체예요. 여기 보니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이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는 매체인데 예.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매체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이런 행동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 제가 지시라고 이야기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같이 창간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뭔가 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뜻에서 이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더 탐사라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송하면서 정말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본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 왜 우리의 유족, 우리의 지금 희생자들 가지고 당신들이 배나라 감나라 다 하느냐는 게 유족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정말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왜 주변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그냥 하는 거냐. 보통요, 좀 정의구현 사재단도 무슨 뭐 계속하는 거를 무슨 폐륜이라면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성당에 가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유족들이 성당에 부탁을 내서 미사 때 이름을 한번 거명하는 연령 미사를 합니다. 예. 그런 걸 가지는데 근데 자, 그 정의구현 사재단 그 유족들 그 누구에게도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족들 목소리를 쭉 들어봤고 실제로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민들레 홈페이지, 이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서는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직접 물어봤어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다니 뭘 물어봐요. 인터넷상으로 정말 유족인지 확인이 어렵다. 유족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 뭐 글쎄요. 뭐 유족인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대답을 원론적으로 내놓은 걸까요? 그런데 오늘 외교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구 변호사님 이번에 외국인 희생자 26명 그 가운데 주한 어느 대사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곳에서 항의가 왔다. 왜 명단을 이렇게 공개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마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까 봐 그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그렇죠. 외교 문제로 번질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 그 프라이버시권에서 이제 파생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무참히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사실 개인이나 그 유족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더 탐사가 지금 뭐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뭐 이런 의혹들도 많은데 순전히 그 민사적인 책임의 영역에서 따져보자면은 유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원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을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에서 경제적으로 나한테 설마 소송 걸겠어? 이런 생각까지도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더 탐사는 나는 공개하고 원치 않으면은 메일 주세요 이러고서 공개한 상황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가해 행위는 이미 발생을 했는데도 예. 아무런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수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유족이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끙끙 앓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예. 이건 2차, 3차 가해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탐사가 한 행동은 가해 행위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더 연결되고 더 커질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뭐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뭐 단 한 곳이긴 합니다만 한 곳의 목소리도 꽤 중요하겠죠. 외교부는 이 인터넷 매체들에게 항의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공개가 됐고 주한 어느 나라 대사관인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실명 공개 동의 없었다 항의를 했습니다. 뭐 주한 땡땡 대사관 말고도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이 인터넷 매체는 일부 이름은 지우거나 성만 공개하는 후속 조치를 취했는데요.